근데 여기 타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김대리가 있어요. 저희 얘 너무 재밌었어요. 자, 김대리의 예 한번 들어보세요. 일정에 맞추려면 상대방이 본인의 작업 계획을 조정하는 수고를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득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김대리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설득 당할 건지 설득 안 당할 건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제가 아버님 회갑이라 이번 주말 가족 여행이 있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무리해서 비싼 호텔도 예약했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금요일에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금요일 오전까지는 꼭 받아야 해요. 처음 가는 가족 여행입니다. 호텔 방에서 보고서와 씨름하는 상황은 정말 피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좀 서둘러서 금요일 오전까지 자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딱 받은 순간 도와줘야겠다. 아버지 회갑이래. 비싼 호텔 예약했대. 그리고 호텔 방에서 일하고 싶지 않대. 자료 빨리 달래. 진짜 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 들어요? 그건 네 사정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거 금요일 오전까지 주려면 나는 얼마나 빡세게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네 사정이고 너네 아버지 회갑이지. 그리고 비싼 호텔 잡은 거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는 자 진짜 설득의 고수들은 자기 입장을 주구장창 늘어놓고 나 정말 절실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협조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는요. 내 입장에서 배려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에게도 어떤 이득이 있는지, 나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나에게도 어떤 이득과 의미가 있을 때 행동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사정이 딱하기는 합니다. 다행히도 김대리가 평상시에 잘 처신해서 개인적인 호감과 또 언젠가 나에게 신세를 갚을 사람이라는 신뢰가 작동한다면 설득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리가 평소에 나한테 되게 잘했어. 그리고 내가 김대리 부탁을 들어주면 김대리는 은혜 갚을래야.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 네 사정이 그렇지만 나에게 이득은 없지만 내가 협조해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설득은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딱 들었을 때 겁나 도와주고 싶어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죠. 자, 그래요. 하지만 어쩌라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는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도 큽니다. 자, 이 진술에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김대리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업무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정작 설득의 대상인 이 박상미에게는 우선순위를 굳이 조정해야 할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쩌라고 내가 해줘도 좋겠지만 안 해줘도 그만인 상황인 거예요. 상대방의 절박한 사정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사정 또는 호소하는 것이지 이건 설득은 아니라는 거예요. 김대리는 그냥 호소했어요. 사정사정했을 뿐이에요. 이건 설득의 언어가 아니에요. 무게 있고 중요한 결정일수록 설득하는 내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적인 사정을 늘어놓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훨씬 중요하지요. 내가 도와주고 싶다. 마음 먹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설득의 스토리를 만들 때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이유를 중심에 놓고 그 사람이 사용할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구성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강조하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공적인 영역이라면 사람들은 개인적인 유리함, 불리함보다 옳다고 믿는 원칙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또 이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점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김대리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럴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김대리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아버지 회갑이라 가족들과의 여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적인 일입니다. 사적인 일이어서 이런 부탁을 드리기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또한 이 보고서를 정말 잘 쓰고 싶습니다. 정말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해갑 여행을 조정하기는 어려워서 저에게 시간이 무척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가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보고서를 잘 쓰려면.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오전까지 원고를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장님이 읽으셔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보고서를 완성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팀의 성과를 위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시간 배려를 조금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나 개인 박상미에게 올 이득은 찾지 못했지만 공적으로 우리 팀을 위해서 좋은 보고서 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을 벌고자 한다. 배려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까 공공의 이익에도 어때요? 의미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좀 더 설득당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좀 더 확장해 볼게요. 그래서 효과적인 설득은 상대방의 결정을 최선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택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만 늘어놓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뭐다? 고소일 뿐이다. 그래서 상대를 설득하는 게 내가 참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개인적인 호소만 해온 게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무척 곤란합니다. 오늘 아직 한 개도 팔지 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접근은 뭐예요? 호소예요. 그건 네 사정이고 이렇게 말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때로는 이런 호소가 통하기도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설득으로 내가 원하는 효과를 창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항상 어떻게 하자고요? 사정과 호소에 머무르지 말고 제대로 상대를 설득하자.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말에 설득당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이득이 되겠구나. 공익이 있겠구나. 그리고 참 의미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타적일 수 있다면 이타적인 효과까지 볼 수 있다면 사실 효과는 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상대방에게도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포함해서 설득의 언어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은 상대가 예스라고 했을지 몰라도 돌아서서 "에야 나 지금 호구된 거 아닌가? 괜히 예스한 거 아니야? 나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짜증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 계속 호소만 하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 들어가면서 그냥 호소하는 그런 설득의 방식은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제가 유심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쉬워지면 설득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대가 진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해야 진짜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설득하려면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 처리 유창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처리 유창성이 뭐냐면 정보나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쉽게 처리되거나 이해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처리 유창성이 높을수록 그 정보를 더 신뢰하게 돼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 전문적인 내용일수록 쉽게 설명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때요? 내가 원했던 것 다 얻을 수 있고 설득에도 성공하는 겁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 많이 웃었어요. 미시간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법 또는 요리 레시피에 대한 설명서를 읽게 한 후에 내용의 난이도를 평가하게 했어요. 운동법 또는 요리 레시피니까 이거 뭐 별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근데 "너 읽고 나서 난이도가 어땠다고 생각해? 이거 쉬웠어? 어려웠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똑같은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요. A 그룹은요, 굉장히 가독성이 좋은, 그러니까 뭐 견고딕 또는 신명조 우리가 많이 봐온 거 있잖아요. 교과서 글씨체 이걸로 읽게 했고요. 또 B 그룹은요, 아주 읽기 어려운 필기체로 된 설명서를 읽게 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기 쉬운 서체로 된 걸로 읽은 학생들과 읽기 어려운 필기체로 읽은 학생들 똑같은 내용을 읽고 뭐라고 답했을까요? 필기체로 된 설명을 읽은 그룹은요, 깔끔하고 쉬운 서체로 읽은 그룹보다 운동법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리고 요리 레시피 이거 이대로 요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요, 글씨를 크게 한 12 포인트로 해서 읽게 했을 때와 글씨 크기를 한 8 포인트 작게 해서 읽게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걸 더 어렵게 느꼈을까요?
작은 글씨.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런 처리 유창성, 쉽게 이해될 때 훨씬 더 설득당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왜 정보의 처리가 쉽게 느껴지는지 여부가 내용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셨죠? 진화 심리학자들은 친숙한 것은 안전과 연결되고 자주 보는 동물이 나를 사냥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강아지를 자주 봤어요. 그럼 강아지가 나를 해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친숙한 것이 나에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친숙한 것이 이해가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친숙한 것일수록 처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처리 유창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뇌는, 제가 이거 방송 때도 많이 말했어요. 우리의 뇌는요, 생각보다 되게 게으릅니다.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사람의 뇌는 게을러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씨 좀 크면 좋고요. 글씨체도 또박또박 교과서 글씨체면 더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든 쉽고 명료한 설명이 중요하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정보 처리가 어려워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때에는 결정을 위해 충분히 검토했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등 떠밀려 결정하는 느낌이 든다면 설득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쉬운 설득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쉽게 전달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진짜 설득 안 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쉽게 전달하려면 먼저 본인의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논문 심사 많이 하는데요. 박사 학생들 논문을 심사해 보면은요. 자, 이 부분 설명을 더 해보세요. 이 부분 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자기의 논문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말이 되게 장황해요. 그리고 쉽게 설명을 못해요. 그건 자기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사위원들 설득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연구에 자신이 있고, 그리고 이 연구가 정말 이롭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자, 이 부분 설명해봐 라고 하면 진짜 짧게, 간단 명료하게, 정말 쉽게 설명을 쫙 잘 해냅니다. 그러면 그 논문 통과되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설득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캬, 명언이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야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타 강사들, 왜 일타 강사냐? 일타 강사들이 진짜 설득의 능력자들이에요. 일타 강사들은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 오늘 무슨 내용을 다룰 건지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래요. 오늘은 조선 중기, 정치, 경제, 지배층의 문화를 차례대로 다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큰 그림을 먼저 알려주면 듣는 사람은 이후에 쏟아지는 많은 정보를 자곡자곡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할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중간에 이 내용이 전체 그림에 어디에 연결되는지도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일타 강사들 강의 앞부분에 들어보면 오늘은 이거 할 거야. 큰 주제 말하고 이거 안에서도 1, 뭐 2, 뭐 3, 뭐 4, 뭐 5, 며 요까지 할 겁니다. 딱 적어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구조화하면서 상대도 들으니까 이해가 훨씬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책에 보면요. 자, 이렇게 잘 설명하려면 또 4개를 하라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의 구조 먼저 소개하라. 일타 강사처럼. 두 번째, 중간에 요약해줘라. 중간에 요약을 해줘야 이 사람이 정리를 하면서 듣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강의 잘하는 사람들 어때요? PPT 잘 만들어 오죠. PPT 없이 강의를 하면 집중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시각화 도구를 활용해야 됩니다.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설득이 용이해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설명이 길어지면 주의를 상기하라. 나도 모르게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요. 중요한 거 얘기할 때는 말이 길어집니다. 말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주의를 상기하고 가야 됩니다. 자, 학생들의 주의력이 흐트러질 때면 동기부여를 위한 이야기를 하거나 농담을 한다. 사회탐구 이지영 강사,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그 사회탐구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지겨울 때쯤 되면 얘들아, 선생님이 고3 때는 말이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우리 집이 가난했어. 그래서
급식비를 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공짜 급식을 먹었는데 너무 속상했어. 막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얘들아, 인간관계가 어려울 땐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도 합니다. 즉 동기부여를 위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 사람들을 한번 웃기는 농담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듣는 사람의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집중시킬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집중력이 좀 흐려진다 싶으면 시각 활용도 하고 그리고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얘기도 해가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설명을 길게 자세히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긴 시간 발표를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한다면 적어도 20분에 한 번 정도는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시사점을 다시 핵심 짚어가는 이런 방법을 쓰면서 집중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제가 강의해 보면요, 20분도 아닌 것 같아요. 예, 한 10분에 한 번쯤은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을 좀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좀 했어요. 자, 그리고 말 너머에 숨어 있는 상대를 파악하라입니다. 여러분, 설득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어야 한다. 평상시에도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 놓으면 내가 진짜 뭔가를 설득해야 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는요, 기울인다와 듣는다라는 글자가 합쳐져서 완성됐어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까지 궁금해하며 듣는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까지 궁금해하면서 들어라. 상대방의 감정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이건 내 편으로 만들기 너무 쉬운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은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대화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 내용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쳐서 나의 유능함을 보여줄 것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행간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도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10가지 빼곡한 근거보다 정확히 파악한 상대방의 의도가 설득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경청은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 경청의 지금 기술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청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자 가이 이크차코프 이 연구진은 대학생들이 짝을 지어 다양한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한테 막 설명하도록 했어요. 이때 일부는 경청해주는 눈을 맞추고 주의를 기울이고 표정과 몸짓으로 반응해주는 이걸 하게 했어요. 또 일부는 경청하지 않는 중간에 핸드폰으로 문자를 확인하는 등 막 이런 사람과 짝짓게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과 짝이 되었을 때, 또 내 말을 잘 안 듣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는 사람과 짝이 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연구진은 경청 상대를 만난 사람들의 태도가 좀 더 복잡한 것도 잘 고려하고 또 마음 문도 더 잘 열더래요. 이렇게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설득이 훨씬 수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득할 때도 뭐가 중요하다? 경청이 중요하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만 조금 뽑아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진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접해 보시면 좋을 내용들입니다.